최재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 앞 집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위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문 전 대통령 또한 괴로워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 시위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어려워하시더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문할 때 잠 안 재우기, 계속된 같은 질문하기처럼 집회 소리가 스트레스이자 고문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해상 초계기에 대해 추정 레이더를 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라는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정 레이더 조사는 함포나 미사일 공격 의사를 알리는 것으로 일본과의 교전을 불사하겠다는 취지가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재집 드나들듯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겐 해당이 안 되는 지침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한일 간 군사 충돌을 부를 수 있는 1항공기 대응 지침 파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 청사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법무부가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만약 형이 정지됐다면 약 603일 만에 석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똑 닮은 백현동 사건. 백현동 사건은 의문스러운 용도 변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용도 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라는 보고를 이재명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의원은 용도 변경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법에 따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주장과 달리 2014년경 국토부는 성남시에게 해당 협조 요청은 공공기관 이정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질의 회신까지 전달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소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은 당원 80조 1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80조 제3항,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수정했습니다. 한편 개딸들은 당원 80조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며 수박 퇴출을 외치고 있습니다. 소크리 투표로 부실 선거 논란을 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선거 업무 자료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이전에도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잘못은 통감하지만 자료 요구와 조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사교로 지정된 전능 신교 신도들이 위장 난민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국내의 토지와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능 신교는 충북 보은군과 강원도 횡성군 등의 토지를 집중 매입하며 집단 생활을 거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유족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검찰 수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정보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전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하던 도중 철제 그릇을 맞을 뻔했었죠. 철제 그릇을 던진 남성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월 21일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